공항은 늘 분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닥을 굴러다니고 출발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는 설레는 얼굴로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눈물을 참으며 이별을 합니다. 공항이란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삶이 교차하고 수많은 감정이 엇갈리는 곳. 그러나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의 라파엘 누네스 국제공항에서는 그 어떤 출발이나 이별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민국 경찰이 일상적인 출국 검문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줄을 서고 경찰은 그 흐름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한 커플이었습니다. 27세 여성과 26세 남성. 콜롬비아 북부의 작은 도시 라하구아데 이비리코 출신의 두 사람. 그들은 도미니카 공화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앞을 바라보았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경찰의 눈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서자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 속옷 안에 살아있는 원숭이 3마리가 묶인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흰 얼굴 카푸친 원숭이 2마리, 그리고 울음 원숭이 1마리. 3마리 모두 생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작은 몸들이 인간의 욕심에 묶여 어둠 속을 통과해 왔습니다. 빛도 없고 공기도 부족하고 소리도 없고 온기도 없는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이 아기들은 얼마나 오래 버텨온 걸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요? 카푸친 원숭이 2마리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래도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음 원숭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옷 속에 갇혀 빛도 공기도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서 숨이 막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엄마 품을 빼앗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숲이 얼마나 초록빛인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비가 올 때 나뭇잎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 온 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래도록 가슴에 무겁게 걸립니다. 카르타헤나 경찰의 갤버 예시드 페냐 아라케 준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 집행의 언어로, 경찰의 언어로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중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극악무도한 잔인 행위입니다. 동물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원숭이는 우리가 비인도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죽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는 충분히 전해집니다. 살아남은 2마리의 카푸친 원숭이는 즉시 코르날의 야생동물 보호 및 평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2아이의 상태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했습니다. 심한 탈수, 극도의 영양실조, 온몸에 새겨진 학대의 흔적, 고통의 흔적,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흔적. 센터의 수의사들과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아이는 손이 닿을 듯 가까워지면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소리가 조금만 커도 서로의 몸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손길이 또 다른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먹이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두 아이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아이는 작은 봉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털이 보송보송한 작고 따뜻한 인형이었습니다. 센터에 누군가가 두 아이 곁에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듯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안을 수 있다는 것. 내 몸에 닿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순간 두 아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봉제 인형에 기댄 채 크고 둥근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또 한 장은 혼자 인형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작은 아이의 사진. 그 사진들이 카르타헤나 경찰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바쁜 일상의 한가운데서 스크롤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선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같은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귀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옆에 그래도 살아남으려는 작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제 인형 하나에 기대어서라도 버텨보려는 생명의 근원적인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작은 몸 안에 들어있어도 살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것을 원합니다. 안기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원숭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흰얼굴 카푸친 원숭이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받는 종입니다. 카리브해 광역특별보호지역 협약과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붉은 우르 원숭이 역시 국내외 수많은 규정에 의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 마리 아이들의 암시장 거래 가격은 1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법이 있어도 막히지 않는지, 왜 공항 검문이 있어도 시도하는 자가 나타나는지, 생명을 거래의 단위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비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2025년 5월 같은 이 공항 라파엘 누네스 국제공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원숭이 6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전 세계가 분노했고 콜롬비아 당국은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6마리 중 2마리는 야생동물 보호소로 옮겨진 후 끝내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26년 5월 또 같은 공항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또 아기 원숭이들이 속옷 속에 숨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이름 없는 생명이 어둠 속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외쳐야 할까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일 것입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천연자원 불법 착취와 야생동물 밀매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1년의 징역형과 환경피해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공항 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생물 다양성을 거래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법의 강화보다 처벌의 강도보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무언가를 느끼는 일입니다. 두 아이가 봉제 인형을 껴안은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면 그 감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그 감각이 진짜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꽉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유 없이 따뜻한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 마음이 저 작은 두 아이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었습니다. 숲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작은 몸으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두 아이가 찾은 것은 봉제 인형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죽은 우르먼숭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도 뉴스 기사에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태어난 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각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달도 채 살지 못한 그 짧은 삶에서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살고 싶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를 찾았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오기를, 공기가 오기를, 따뜻한 손길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빛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길도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두려움과 어둠과 숨막힘 뿐이었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함께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남긴 이 무거운 감각, 이 미안함, 이 슬픔, 이 분노, 그리고 이 질문.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은 두 아이는 센터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물을 이제는 마십니다. 처음엔 외면하던 먹이를 이제는 먹습니다. 처음엔 모든 손을 피하던 두 아이가 이제는 가끔 조심스럽게 손길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한번 부서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봉제 인형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 것입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살아갑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도 오늘을 버팁니다. 온기 하나에 기대어, 아주 작은 무언가에 기대어 숨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추어 내 곁의 생명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함께한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창가에 날아드는 새 한 마리일 수도 있고, 길 위를 걷는 고양이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 옆에 있어준 사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따뜻한 것을 원한다는 것도, 누군가 곁에 있고 싶다는 것도, 이름 없는 작은 생명도, 큰 이름을 가진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 없이 떠난 그 작은 우르먼숭이를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오늘처럼 작지만 소중한 생명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